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것은 그 엠필의 하모니 V3를 이용한 코텍스 M4 MCU 개발하기 강의고요. 강의 목차는 맨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칩 32비트 제품 소개 및 코텍스 M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군 소개, 그다음에 32비트 코텍스 M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부분, 그다음에 샘 에코와나 근본 이론과 실습에서 진행할 보드에 탑재된 샘 에코와나 IC의 페리퍼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엠필의 하모니 V3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 하모니 V3가 무엇인지, 왜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샘 에코와나 큐리오시티 나노 EVQS 상에서 RTC UART, LED 포팅 하는 부분하고 랩2로는 랩 안에서 이렇게 포팅한 그 기본 코드에 별도의 추가 코드를 넣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 마이크로칩 30비트 제품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군 아마 마이크로칩 거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저희 쪽 기본적인 구성도를 보면 픽 계열과 AVR 계열의 8비트 MCU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 10이나 픽 10이나 뭐 16, 18, 다음에 AVR 같은 경우는 뭐 타이니 계열, 메가 계열 이런 식의 작은 핀의 AVR MCU가 있고요. 8비트 MCU가 있고요. 중간단에 16비트 MCU가 있습니다. 픽 24나 GSPIC 33 같은 보통 모터 컨트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련된 제품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32비트 MCU를 보면 근본 강의에서 진행할 코텍스 계열에 보면 M0 플러스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SAMD, SAMC, SAML, SAMG, SAMD, 뭐 SAMECO 뭐 여러 가지 있고요. 픽3이 믹스 코어로 되어 있는 30비트 MCU가 있고요. 그다음에 SAMV, SAMECO, SAMS 시리즈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U급 SAM-A5하고 SAM9 MPU급 제품이 있습니다. 근본 강의에서는 SAM 계열하고 SAM-V, SAM-Eco, SAM-S 관련된 코텍스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SAM-D, SAM-L 이게 45밉스의 D밉스의 작은 그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M7, 이건 좀 약간 올드한 제품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SAM3는 125D밉스의 코텍스 M3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SAM4, 180D밉스에서 152KB에서 2MB까지 약간 와이드한 렌즈의 플래시 코텍스 M4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텍스 M7, SAM S7이나 에코 7, V7과 같은 약간 하이그레이드의 코텍스 MCU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M7하고 SAM3는 약간 올드한 레거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SAM3와 SAM4 같은 경우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DSP나 FPU가 SAM3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SAM4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큰 별반 차이가 없어서 SAM3를 사용하시던 기존의 고객분들에게는 SAM4 계열을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코텍스 M0 계열과 코텍스 M4, 그다음에 코텍스 M7 이 계열을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그 30비트 MCU 보면은 엔트리 레벨의 패밀리가 있고요. 미드레인지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이 레인지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에 보면 그 SAM-L, SAM-D, 그다음에 SAM-C 제품이 있습니다. SAM-L 계열은 울트라 로우 파워 제품의 코텍스 M0 플러스 제품이고요. SAM-L 22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진짜 세그먼트 LCD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MCU라고 보시면 되고요. SAMD10과 SAMD20 계열이 있습니다. 얘는 보통 보면 제너럴한 코텍스 M0 제품과 USB 터치가 지원되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AMC 같은 경우는 5V 레인지의 CAN FT가 지원이 되는 MCU예요. 그래서 가전이나 오토모티브 쪽에서도 보면 SAMC 계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IC32 C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코어텍스 계열의 MCU가 있고요. 아트멜에서 넘어온. 그다음에 PIC3이라는 그 마이크로칩의 밉스코어를 사용하는 32비트 MCU가 있습니다. 약간 머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텍스 PIC32에다가 이제 코어텍스 그 코어를 같이 코어텍스 M0 코어죠. 그걸 빌트인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IC32 CM에 5V 지원되는 CAN FT가 지원되는 PIC32 CM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모터 컨트롤 지원이 되는 이런 계열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파워가 지원되는 PIC32 CM L 시리즈 이런 제품군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코어텍스 M4 계열입니다. M4 계열 보면 기본적으로 SAM4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SAMG5X 시리즈가 있고 SAMD5X, SAMEcho5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SAMG5X는 제너럴한 퍼포먼스의 그 코텍스 M4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MD5X에는 USB가 같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SAMEcho5X 저희가 이 보드를 가지고 근본 랩을 할 건데요. USB나 이더넷이나 CAN FT가 지원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AMV 계열, 코텍스 M7 계열이죠. 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USB나 이더넷, CAN FT, QSPI, SDIO, 크립토, 그리고 플래시, 사이즈도 좀 크게 나와 있는 SAMecho, SAMV, SAMS 제품군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코텍스 M0 플러스 보통 보면 이게 한 48MHz 정도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아까 로우 파워로 포커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헤르츠당 한 70 마이크로암페어 액티브 커런트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RTC 및 풀 램 리텐션 모드에서 저전력이죠. 한 3.4 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소비 전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터치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터치가 동작상에 봤을 때에 한 8 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저전력으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12비트 ADC하고 10비트 덱이 있고요. 동작 전압은 보통 한 맥스 3.63V죠. 네, 3V 레인지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코텍스 계열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전력 부분 때문에 3V 레인지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특이한 케이스로 뭐 SAMC나 좀 그 자전이나 다른 쪽 포커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품군은 5V 동작으로 지원되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시리즈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8K에서 256K 플래시까지 다양하게 있고, 핀 패키지도 뭐 14K에서 64K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SAMD가 제너럴한 코텍스 M0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고, D2하나 USB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SAMD10 이 같은 경우는 로우 핀입니다. 작은 핀으로 해서 스몰 메모리가 당연히 좀 더 저전력일 수 있겠죠. SAML1은 그 작은 그 패키지에 USB가 지원되는, 그다음에 SAML2 하나랑 SAM22 등 로우 파워의 세그 LCD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5V 같은 경우는 SAMC 계열, SAMC20이나 2하나, 그래서 5V의 CAN이 지원되는 그런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를 포커스한 SAMDA라는 제품군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PIC32 CM이라는 제품군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30비트 제품군을 보면 마이크로칩에 PIC32 30비트 제품군이 있었고, 아트멜에 그러니까 코어텍스 제품군이 있는데, 얘를 중간을 좀 약간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PIC32에 코어텍스 코어를 빌트인해서 PIC32C라는 시리즈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동작을 보면 기본 48메가의 플래시는 이 정도가 됩니다. 120K 플래시, 뭐 16KB 램, SRAM, 아날로그 퓨처는 이렇게 되고요. 림 마스터 슬레이브 다 지원이 되고, 모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PDEC 포지션 디텍터 알고리즘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보통 SAMC2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5V의 그 CAN이 지원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핀투핀으로 호환이 되고 오토모티브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SAMC20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IC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은 모터나 아니면 오토모티브 쪽에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 정도 제품군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용하시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코어텍스 M4 계열 중에 대표적인 제품군인 SamDOX하고 SamEchoOX 제품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코어텍스 M0 플러스 같은 경우 48메가로 동작을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 기본 한 120MHz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 메모리랑 TCM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워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가 있고 FPU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연산이나 한술 연산할 때 좀 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센서 알고리즘 이런 걸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래시는 좀 더 큽니다. 최대 한 1MB 플래시를 지원하고 256K의 램을 지원을 합니다. SDI노, QSPI, 이더넷, 풀 USB 등 다양한 하이그레이드 페리퍼럴 지원을 하고요. 전압은 3.6V입니다. 맥스. 다음에 쭉 보시면 이 제품군이 SAMD, SAMECHO5나 SAMECHO53, SAMECHO54까지 이렇게 비슷한 제품군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약간의 다른 페리퍼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51가 제너럴이라는 거 보고요. USB가 포함된 에코51는 CAN-FD가 지원이 되고 에코53은 이더넷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에코54는 이더넷과 CAN-FD가 지원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발해 나가면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기본적인 코드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 드라이브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AM7 계열입니다. 저희 SAM7 계열의 대표적인 제품군을 보면 SAM S70, E70이죠. V70, V7X 패밀리가 있고요. 기본적인 동작을 보면 한 300MHz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SP나 FPU 지원이 되고 얘는 플래시가 좀 더 많습니다. 2MB 플래시 정도 지원이 되고 멀티포트 그러니까 384KB SRAM을 그 멀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스피드 파이어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나 아날로그 PWM 등등의 아날로그 피처도 지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만 좀 리스트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한 2메가 플래시 맥스 지원이 되고 제너럴한 제품이 S70이고요. 여기에 이더넷과 캔이 지원되는 에코70 그다음에 오토모티브와 CAN FD가 지원되는 V70 이더넷과 CAN FD가 지원되는 V71라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32비트 코어텍스 M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ARM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러니까 ARM은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고 여기 세 부분의 약자를 써서 A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아이콘 컴퓨터로 시작을 했고요. 리스크 구조로의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좀 처음엔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애플사와 VLSI사의 조인트로 해갖고 조인트 벤처로 해서 ARM을 좀 탄생을 시켰습니다. ARM은 그 실리콘을 자체를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페리퍼럴 IP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IP를 코어 IP랑 페리퍼럴 IP를 저희 다양한 반도체 회사에 판매를 하고요. 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쟁사인 ST나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ARM으로부터 IP를 구매를 해서 자기 자체 그 프로덕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M을 보면 ARM 이 세 가지로 제품군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텍스 A는 약간 하이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NT나 리눅스 같은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캐시 MMU가 지원이 되고요. 외부의 메모리가 근데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쪽 제품군에는 SAM A5 시리즈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코어텍스 A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텍스 R 시리즈는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에 요구되는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베디드 제품에서 필요한 그 복잡한 알고리즘 제어, 뭐 실시간 처리 이런 그 필요한 경우에 이 제품을 좀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에는
코텍스 R 관련된 코어 관련된 그 제품군은 아쉽게도 없고요.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코텍스 M 시리즈입니다. 코텍스 M 같은 경우 이제 8비트, 16비트 MCU 시장, 그 시장을 좀 타겟한 로우 코스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텍스 M, M0 플러스, M3, M4, 그다음에 M7 같은 제품군들이 이 계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 효율이 좀 중요하고 비용, 소비 전력, 그다음에 낮은 인터럽트 지연, 사용상의 편의에 민감한 저가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 낮은 그래 MCU는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과 FPU, DSP들의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M0 플러스 제품군은 M0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비해서 더 빠른 성능과 더 낮은 전력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M0 플러스 제품이 있고 M0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M0 플러스만 있고요. 근데 좀 더 저전력이고 더 빠른 스피드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M0 대비요. M3하고 M4가 있는데 이거는 M0 플러스 대비 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7 계열은 M4 대비 한 2배 정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쪽 마이크로칩에는 코텍스 M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L, SML, D, C, M, E, V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키텍처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암사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됐죠. 네. 아키텍처 V4T 이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사용했던 ARM7 TDMI, 920T, 인텔의 스트롱 암 등 관련된 아키텍처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샘7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꽤 오래된 제품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키텍처 V5 같은 경우는 이제 ARM 926 시리즈, 다음에 XSK 같은 이 시리즈가 이 아키텍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키텍처 V6가 있습니다. 이 계열에 보면 ARM 1136, 1176 등 이 계열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V6의 M부터 이제 코텍스 시리즈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6-M 요 아키텍처에 SAM-D나 SAM-L, 아트멜에 있던 코텍스 M0, M0 플러스 시리즈가 이쪽 계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V7이죠. V7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ARM, 그래서 V7M 같은 경우 이제 코텍스 M3부터죠. 관련된 이 아키텍처에서 코텍스 M3, M4, M7 시리즈가 이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예전에 있던 이제 레거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올드한 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폰노이만 구조로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최신에 나오는 것들은 이 하버드 아키텍처 구조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폰노이만하고 하버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폰노이만과 하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폰노이만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CPU와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동일 어드레스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버스 구조상에 있고요. 장점을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좀 심플해질 수가 있겠죠. 그 외엔 좀 간단한 부분이 있고 단점을 보면 명령어를 읽을 때 데이터 메모리 접근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 좀 다소 느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버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CPU가 있죠.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별도로 다른 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버스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기능에서 병렬 처리 구현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액세스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을 보면 이제 두 개 메모리 버스가 좀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과 디자인상에 저희 쪽 디자인상에 좀 더 복잡한 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디자인, 유저층이 아니라 이제 저희 쪽 반도체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팅 포인트는 없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0 플러스하고 샘 이상 이런 그 코텍스 낮은 그레이드 MC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폰노이만 구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4하고 M7 같은 약간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텍스 M23 같은 경우는 M0에다가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이 더 추가가 된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사에서 디자인한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면 인스트럭션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인스트럭션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텍스 M0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아까 히스토리 보셨죠? V3-M 이 아키텍처에서 이 정도의 좀 적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M7하고 M4 그다음에 M7 이 부분은 ARM V7-M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M3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트럭션이 M0보다는 좀 많죠. 이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좀 저거 하고요. 그리고 보면 M4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DSP가 지원이 됩니다. M3 계열은 DSP 계열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보면 M4 같은 경우 또한 FPU가 지원이 됩니다. 소수점 연산이죠. 하지만 M3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됩니다. 하여서 근데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3보다는 M4나 DSP나 FPU가 지원이 되는 M4 계열을 많이 저희가 추천드리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7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으로 봤을 때는 M4보다는 좀 더 많은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코텍스 M의 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페리페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코텍스 M0부터 M0 플러스부터 M4 그다음에 M7 되게 많은데 근본 실습에서 사용할 거는 이제 코텍스 M4 계열인 샘 에코 5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 동작은 120MHz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PU가 당연히 지원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PU 소수점 연산이죠. 지원이 되고 메모리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MPU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어떤 영역은 뭐 리드만 할 수 있고 어떤 영역은 라이트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리진을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션별로.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 메모리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텍션 유닛은 MPU가 지원이 되고 얘는 트레이스입니다. 뭐 디버깅 할 때 쓰는 트레이스가 있는데 그 관련된 디버깅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암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세미컨덕터 회사들이 하는 페리퍼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이 제품은 카메라 관련된 부분, 터치 관련된 부분이 PTC가 터치거든요. 그다음에 I2C, I2S 페리퍼럴도 지원이 되고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 뭐 다양하게 그 와치독 타임 클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DMA, 뭐 로우 파워 모드, 이벤트 시스템, 뭐 슬립 워킹, 소비 전류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메모리 쪽도 블럭이 있고요. 메모리 쪽도 플래시나 램이나 TCM이나 이런 다양하게 메모리 블럭도 있고 커넥티비티 관련되는 것은 USB나 뭐 QS파이, SDI오드, 그다음에 시리얼컴이라고 해서 통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커넥티비티 지원이 되고요. 시큐리티 관련 부분도 뭐 ASE 뭐 256이나 아니면 뭐 랜덤 제너레이션, 뭐 랜덤 키 제너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템포 디텍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해킹을 지원할 때 내부를 좀 더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아날로그 퓨처들 이런 부분들, 모터 관련된 지원될 수 있는 포지션 디코더 등 다양한 그 블럭을 이쪽 지원합니다. 샘 에코 원에서요. 그리고 MCU를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클럭이거든요. 클럭이 돌아야지 이제 MCU가 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어떤 블록으로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OSC 컨트롤에서 그 클럭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클럭 컨트롤 부분 XOSC 오실레이터 클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에 플랫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32줄 로클 팔이 있거든요. 32K 클럭 그래서 인터널 32K 클럭 관련된 부분과 외부 32K 클럭 세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클럭 소스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컨트롤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제너럴 클럭은 뭐냐면 소스 클럭에서 온 걸 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온 것들을 그 제너럴 클럭, 클럭을 여러 가지 나눠서 하나가 아닌 그걸 나눠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메인 클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얘를 페리퍼럴 클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럭 소스 내부 외부 클럭 소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부분과 제너럴 클럭이라서 내부 외부 클럭 소스를 분주해서 메인과 페리퍼럴 클럭에 인풋을 제공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너럴 클럭이 있고요. 메인 클럭은 주로 그러니까 CPU에서 사용하는 메인 클럭과 페리클럭을 동조화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크게 보면 블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예제인데요. CPU를 사용을 하고 USB를 사용하고 RTC 페리페럴을 사용한다고 치면 CPU 같은 경우는 소스 클럭에 12메가 XOS 외부 클럭을 사용을 해서 얘를 제너럴 클럭 연결을 해서 DFL을 해서 120메가를 CPU 클럭으로 사용을 하고 USB 같은 경우는 외부에 32K 클럭을 사용을 해서 그걸 DFL로 약간 증폭을 해서 걔를 USB 페리페럴 클럭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32K 아까 사용했던 외부 32K 클럭을 사용을 해서 얘를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해서 그 슬립 웨이크업 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알람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페리퍼를 동작시킬 수 있는 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소스 클럭을 뭐 다양하게 사용하고 걔를 이용해서 메인 클럭과 페리페럴 클럭을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 저희가 실습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의 저희가 개발 환경이 하모니 V3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모니 V3를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하모니 컨피그레이터에 들어가서 툴에 들어가면 클럭 옵션이 있습니다. 클럭 옵션을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를 다 보면서 이제 클럭 세팅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음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세팅하고 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클럭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그 오실레이터 아니면 DFLL 클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직구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게 FDPLL 클럭이 있어요. 얘는 약간 120메가까지 클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48메가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외부 32.768이나 인터널 32.768 낮은 클럭을 사용할 때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럭들을 이 중간에 제너럴 클럭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너럴 클럭으로 그 연결을 합니다. 그 연결을 하고 그걸 다시 그 소스 클럭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바로 페리페럴 클럭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런 클럭 소스 블럭과 제너럴 클럭 블럭과 그러니까 메인 클럭 그다음에 제너럴 클럭 먹싱할 수 있는 이런 블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부분인데 보시면 다 설정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창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뭐 버튼 방식 비슷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이 120메가 설정하는 아까 이미지 보셨었는데 여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건드릴 게 없어요. 내가 몇 메가 쓸 거냐. 레인지 안에서. 그래서 이걸 뭐 120메가 쓸 거냐, 110메가 쓸 거냐, 80메가 쓸 거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드로 나오고요. 또 이렇게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한 아까는 여기였는데 지금은 톱니바퀴 형식으로 돼 있죠. 딱 클릭하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DFL 이네이블 시킬 거냐, 뭐 올레이스 이네이블 시킬 거냐도 다 복잡하게 돼 있긴 해요. 아무튼 근데 요거는 대부분 분들이 디폴트 값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툴 환경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체크해서 뭐 간단한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어드밴스드 세팅 값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어드밴스드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120메가 세팅하고서 보통 쓰시긴 하는데 여기에서 뭐 특이한 경우를 좀 더 체크하겠다 그러면 이 팩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데이터 시트 보고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드리길 이게 페리퍼럴 클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페리퍼럴 클럭도 예를 들어서 얘는 외부 인터럽트인데요. 보시면 이게 ADC, 아날로그 컴퍼레이터냐, AC냐 이게 다양하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클럭을 사용을 할 거냐, 제너럴 클럭을 사용할 거고 얘를 몇 메가로 사용할 건지를 이게 타이핑 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부 인터럽트 클럭을 60MHz죠. 이걸 이제 소스 클럭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 타이핑을 치면 또 별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페리페럴에 어떤 중간에 브릿지되는 어떤 클럭을 사용할 건지, 소스 클럭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윈도우 상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GPIO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PIO는 뭐 기본 비슷합니다. 뭐 보통 MCU들이 다 비슷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2개의 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리페럴 소프트웨어로 설정 가능하고 풀업, 풀다운 당연히 설정 가능하고요. 디렉션은 이제 DIR 레지스터, 아웃 레지스터 이런 설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은 1을 세팅을 하면 출력으로 나오고 0을 입력을 하면 입력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들이 있고요. 데이터 시트에 발췌한 내용들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이런 풀업이든 아웃이든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에서 발췌한 겁니다. 핀을 보시면 이제 핀별로 다 어사인되어 있는 그 페리퍼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PA00다. 그러면 얘는 외부 인터럽트, 그다음에 시리얼컴이라고 해서 뭐 UART나 SPI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 같은 경우는 WO라고 해서 이제 PWM으로 타이머를 연동한 PWM 어떻게 내보낼 건지 이런 설정이 가능한 핀이 PA00라는 거고 PC00는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DC나 뭐 아날로그 인프 그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하다. 이런 거 데이터 시트에 다 기술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다 보고 하시기는 좀 버겁잖아요. 데이터 시트 다 보기는. 그래서 하모니 3를 보시면 툴에서 이제 핀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하시면 우측과 같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핀 다이어그램, 핀 테이블, 핀 세팅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핀 다이어그램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제품에 어떤 핀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핀 테이블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핀에 대해서 얘가 사용 가능한 페리퍼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PB17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얘가 시리얼컴5의 패드 1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실습할 때 좀 보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PB16인가 그럴 거거든요. PB16을 시리얼컴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이 녹색이 사용한 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들은 아직 사용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용할 수 없는 핀. 이런 식으로 이제 UI 상태에서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핀 세팅 메뉴고요. 핀 세팅에 들어가서 내가 PA14라는 핀이 있어요. 이 핀을 GPIO로 해서 뭐 LED를 사용을 하겠다. GPIO로 세팅을 하고 LED 제로라는 네이밍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웃으로 봐야겠죠. 지금 안 바뀌었는데 아웃으로 놓고 뭐 액티브 로우로 할 거냐 하이로 할 거냐 이걸 설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아웃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 코드상에 LED 제로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디파인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MVC IS에서 네스트 리스트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인데 인터럽트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터럽트 컨트롤이 지원이 되고요. 페리퍼럴 익셉션 처리를 하기 위한 인터럽트 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8비트 MCU랑 좀 다른 게 8비트 MCU 같은 경우는 뭐 리셋 인터럽트 아니면 기본적인 뭐 타이머 인터럽트, ADC 인터럽트 뭐 기본적인 것만 있잖아요. 근데 코텍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익셉션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드 폴트가 생겼다, 버스 에러가 생겼다. 이런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익셉션을 핸들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있어. 어버트, 뭐 리셋, 하드 폴트 관련된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쪽 에러 디텍션 핸들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 장치 페리퍼럴에 대해서 할당된 벡터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8가지 우선순위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코텍스 M0는 또 몇 개 카운터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개 정도의 우선순위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모니 3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툴에 보면 MVIC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부분들이 익셉션 핸들러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하단에 보시는 부분이 각 페리퍼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우선순위를 주르륵 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기본적인 이제 뭐 8비트나 16비트, 32비트 타이머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뭐 인풋 캡처나 뭐 아웃풋 캡처 다 설정 가능하고 PWM 웨이브 폼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DMO에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그냥 데이터 시트의 한 부분을 좀 발췌해 놓은 거고요. 기본적인 타이머 블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뭐 ADC든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걔를 디텍션 할 수도 있고 관련된 부분을 연동해서 PWM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블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다 세팅하기가 힘들잖아요. 데이터 시트 보면서 다 세팅하기 힘들고요. 하모니 3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퍼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를 쓰겠다.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이 컨피그레이션 탭이 옵션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뭐 16비트를 쓸 거냐, 8비트를 쓸 거냐, 그다음에 이제 클럭 소스를 뭐 디바이드를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타이머를 뭐 타이머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컴페어 모드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캡처 모드, 그러니까 외부 시그널을 체크할 수 있는 캡처 모드를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타임 피어리드를 얼마로 쓸 거냐, 뭐 1mm냐, 10mm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UI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 나면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되어 있고요. 얘는 RTC입니다. RTC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타이머라고 카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슬립 모드 쓸 때나 아니면 알람 카운터 이런 거 쓸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32K 외부 32K나 아니면 인터넷 32K 사용을 하고요. 프리스케어는 10비트 프리스케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32비트 카운터 모드냐 아니면 뭐 16비트 카운터 모드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클럭과 캘린더 모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캘린더 모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카운트 모드는 그냥 알고 계신 대로 그냥 타이머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TC 모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TC 체크하시고 나면 프론트 그래프에 이렇게 애드가 되고요. 여기 클릭하시고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얘를 30비트 카운터 뭐 싱글로 쓸 거냐 아니면 뭐 16비트 쓸 거냐 캘린더 알람으로 쓸 거냐 설정할 수 있고 디바이스 설정할 수 있고 얘 또한 얼마 주기로 할 건지에 대한 컴페어 밸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리얼컴이고요. 시리얼컴이 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리얼컴은 이제 그 페리퍼럴 I2C나 SPI, UART 이런 페리퍼럴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MCU에 요 핀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IC라고 볼게요. 지원이 되면 이제 요 동일한 이 동일한 핀을 어떤 경우는 UART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SPI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I2C를 사용할 수 있고 요게 시리얼 컴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컴피그 설정을 통해서 UART나 아니면 SPI나 I2C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 IP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시리얼 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MA와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UART냐, SPI냐, I2C냐 이렇게 멀티플렉싱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또 이제 연동해서 다른 핀에서도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저희 쪽 데이터 시트 핀맵을 보시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패드가 이제 0, 1, 2, 3으로 돼 있어서 이제 TX, RX를 먹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패드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슬립 모드에 들어갔을 때 웨이크업 할 때 이게 뭐 I2C 어드레스 매칭이나 아니면 SPI 데이터가 받았을 때나 아니면 유아 스타트 디텍션이 됐을 때에 슬립에서 웨이크업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네, 이런 시리얼컴이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의 세팅을 통해서 얘를 UART냐, SPI냐, I2C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핀에 대한 설정은 패드 관련된 레지스터를 설정을 통해서 얘를 뭐 어떤 핀은 TX, RX 이런 식으로 통신핀 설정이 가능합니다. UART는 기본적으로 풀 디플렉스 지원이 가능하고 뭐 비동기, 동기 다 지원되고요. 클럭 소스는 뭐 내외부 소스 설정 다 가능하고 기본적인 스탠다드 UART 뭐 호환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UART에 대한 블럭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시리얼컴을 설정할 때 아까 제가 패드 012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상에서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서 012, 패드 012 이거를 뭐 TX, RX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번 설정할 때 나중에 한 번씩 참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UART 핀에 대한 아니면 SPI 핀에 대한 설정할 때는 한 번씩 참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였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하모니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시리얼컴을 설정할 수 있어요. 시리얼컴을 가서 시리얼컴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드가 되고요. 버튼만 클릭하면 애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을 보면 얘를 유사트를 쓸 거냐, 뭐 SPI 쓸 거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설정하면 되고 얘를 뭐 보레이트 만약에 얘는 UART로 했는데 UART로 하면 이제 보레이트 얼마 할 거냐. 페리티 모드 뭐 할 거냐, 뭐 8비트 뭐 8비트 사이즈냐, 뭐 원스탑이냐 이런 부분도 설정하고 얘는 이제 TX, RX에 대한 설정, 패드 01에 대한 설정 이 부분만 설정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